주로 육상, 그래서 단거리나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들한테 이 햄스트링 힘줄염이 잘 생기고요. 그 좌골 결절 부위에 그 외상, 힘줄 부착 부위에 외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햄스트링 근위부 힘줄염, 이름이 좀 길죠. 이쪽에 힘줄염이 생기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병이 됩니다. 엉덩이 깊은 곳, 아주 깊숙한 곳에 뭔가 쪼이는 느낌, 근육이 경련하면서 막 수축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들어요. 감별 진단은 먼저 엉덩이가 아프다고 모두 햄스트링 힘줄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에도 몇 번 다뤘던 신부등부 증후군, 그러니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거일 가능성도 있고요.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면 막 이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끝에 뼈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피로골절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런 햄스트링 힘줄염이 아니고 아예 찢어진 경우, 햄스트링 힘줄 파열, 아니면 윤활랑, 서해부 윤활랑염일 수도 있고 구획 증후군이라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전근, 허벅지 안쪽으로 내전시키는 내전근이 염좌가 생겼을 수도 있고, 잘 안 낫는 병이고 진단하기 쉽지 않은 병 중에 하나가 이 천장관절 연관통이라는 게 있어요. 천장관절이 원인이 돼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받아서 어떤 원인이 내 엉덩이 통증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상근이 좀 두꺼워져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좌골신경이 눌리면서 아픈 경우고요. 그 외에 햄스트링 파열은 딱 그 찢어진 부위를 누르면 되게 아파요. 햄스트링의 파열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골 점액남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햄스트링 힘줄염은 운동할 때 좀 아프고요. 좌골 점액남염은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 앉아있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요, 일단 만약에 운동하다가 다쳤다, 어디가 찢어졌다 한다면 그 찢어진 부위 주변으로 피부에 멍들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 약간 뻑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허벅지 뒤쪽에 보니까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파열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비교했을 때, 좌우 엉덩이를 만져보고 이 허벅지 뒤쪽을 만져봤을 때 햄스트링 근육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햄스트링 근육을 쓸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걸음을 걸을 때 무릎을 굽히거나 고관절을 신전할 때 아프니까 그걸 잘 안 하게 돼요.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뻣뻣해지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햄스트링 근육을 능동적으로 스트레칭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가 진단하는지는 이따가 운동하기 전에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병원에 가면 하는 검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MRI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 저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MRI 검사는 좀 비싸잖아요. 여러 번 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 MRI이기는 합니다. MRI를 보면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거는 사실은 힘줄염은 아니고 파열된 거예요.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MRI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파열된 게 보이고요. 초음파를 보면은 이 힘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붓기 때문에 힘줄이 좀 두꺼워 보이고, 주변에 석회 같은 것도 껴있는 경우도 있고, 염증 때문에 물이 좀 보이면서 이 전체적으로 혈류가 떨어지니까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 쉬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다쳤다, 아니면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던 운동을 멈추고 일단 쉬세요. 그리고 얼음으로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 같은 걸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엉덩이가 아프고 햄스트링을 다쳤다, 그럼 무조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8주를 쉬어라, 12주를 쉬어라, 절대 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조기에 시작해라, 빨리 시작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햄스트링을 이용한 저강도 운동을 하면 이게 힘줄을 자극하면서 힘줄염 주변에 흉터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힘줄의 저강도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힘줄 세포가 이제 분화가 촉진되고 치유가 더 빨라진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통증이 있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빨리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고, 대신에 저강도 운동을 해라.
이게 욕심을 부려서 아픈데 너무 과도하게 광범위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 자체는 힘줄 치유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로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강도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이 힘줄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가 않고 안쪽에 지방이 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석회화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줄을 다쳤다. 그때는 세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저강도 운동을 통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 저강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 능력이 내가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맥시멈으로 했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 그 맥시멈의 한 50%에서 70% 정도의 운동 능력이 돌아온 것 같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시작을 하는데 그 운동 방법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충격파 치료 방법 중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 추천해 드리거든요. 엉덩이 아픈 분들한테. 왜냐면 염증을 줄이고요. 충격파 치료는 주사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를 많이 권하고요.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힘줄에 넣는 주사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논문을 보면은 힘줄염이 있을 때 주사를 맞으면 한 절반 정도는 한 달 이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주사 맞으면 좋지만 많이 맞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정말 심한 분들한테 처음에 한 번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고요. 그 이후에는 주사 제제를 다른 걸로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주사라고 한다면 뭐 프롤로 주사 요즘 많이 이용을 하죠. 프롤로 주사로 힘줄의 재생을 좀 촉진시킨다든지 프롤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증을 좀 줄이려고 프롤로 대신에 뭐 PDRN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PRP 주사 같은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도 하고 충격파 치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했는데 여전히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치료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자, 햄스트링 힘줄염 자가진단법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겁니다. 이런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이나 의자가 있으면 이 위에다가 아픈 쪽 다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당긴다. 아프다 한다면 이거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햄스트링 힘줄염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려면 조금 숙여서 스트레칭을 좀 더 해보세요. 발을 더 당기고 이렇게 잡고 쭉 당겼을 때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햄스트링 힘줄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아픈 쪽 다리를 굴곡을 해줘요. 고관절도 굴곡, 무릎도 굴곡. 이렇게 굴곡을 해준 상태에서 천천히 햄스트링 근육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관절을 쭉 폈을 때 천천히 폈을 때 여기가 아프다? 그렇다면 우리가 햄스트링 힘줄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방금 전에 이걸 천천히 폈잖아요. 이번에는 아주 빠르게 쫙 펴봐요. 그때 여기가 아프다? 그렇다면 햄스트링 힘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햄스트링 힘줄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햄스트링 힘줄염에는 신장성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하는 근육 수축 운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단축성, 신장성, 등척성 수축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근육이 늘어나느냐 수축을 하느냐 그대로 있느냐를 가지고 나누고요. 단축성은 말 그대로 근육이 짧아지면서 운동을 하는 거, 신장성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하는 거, 등척성은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힘을 주는 운동을 말을 합니다. 햄스트링 힘줄염이 있을 때는 신장성 운동이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헬스장에서 하는 햄스트링 컬 머신 있잖아요. 엎드려서 햄스트링 근육 쫙 수축했다가 늘렸다가 수축했다 늘렸다 하는 햄스트링 컬 머신, 그리고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컬 머신, 데드리프트 정도 운동이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그 외에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는 노르딕 레그 컬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운동 말고요. 오늘은 진짜 쉬운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누워서 하는 브릿지 운동을 조금 변형시킨 방법이에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브릿지 워크라는 거고요.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브릿지 슬라이드라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하는 운동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먼저 브릿지 슬라이드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약간 잘 미끄러지는 수건이 한 장 있으면 되고요. 브릿지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이게 햄스트링 근육의 신장성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 근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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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오고, 또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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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신장성 운동을 해줍니다. 10회에서 15회 3세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누워서 하는 브릿지 워크라고 해요. 이거를 좀 변형시킨 게 브릿지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수건을 뒤꿈치에 딱 대고요. 이거 미끄러지기 쉬우라고 되는 거예요. 들고 쭉 미끄러지면 돼요. 다시 들고 쭉 미끄러지면서 햄스트링 근육이 신장성 운동을 하는 걸 느껴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 돼요. 네, 방금 알려드린 게 브릿지 슬라이드라는 운동이고요. 이 운동 한 번 할 때 10에서 15회씩 3세트 매일 해주신다면 의외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분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힘줄이 신축성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운동법과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